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4차 대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도 있어서 방역당국은 주 중반 이후 확산 추이를 주시할 계획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6, 17세 청소년과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청소년은 다음 달 13일까지 2차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임신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미국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 승인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기대되고 있지만 높은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원가보다 수백 배 부풀려져 저개발국은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은 아직도 상당히 많은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미국의 대유행 극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 때문에 미국의 5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50명으로 지난 7월 6일 이후 최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역량이 계속되면서 하루 전보다 370명이 줄었습니다.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적은 규모이지만 주 중반 이후 확진 규모를 봐야 확산 추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발생은 1,03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794명이 확진돼 지역 환자의 77.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2.9%로 대구와 부산 등의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8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66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현재 345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1,400여 명이 받아 누적 4,040만 명으로 접종률은 78.7%입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3,300만 명이며 접종 완료율은 64.6%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예방접종의 효과로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감염 전파 차단 효과가 누적돼 유행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사이 접촉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동량은 올라가거나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접종 완료율 덕분에 계속 유행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쯤이면 전 국민 70% 접종 완료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둔 마지막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고 독서실과 극장 영업도 자정까지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방역의 긴장감이 풀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접종을 마친 사람이 4명은 넘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운영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또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내는 수용 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스포츠 경기 관람을 허용합니다. 결혼식의 참석 인원도 늘렸습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이면 식사 제공 여부 관계없이 25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종교시설 행사 참석도 접종을 전제로 최대 20%까지 참석 인원을 늘렸습니다.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된다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급한 방역수칙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겪고 있는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은
여전히 금지합니다. 또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전과 마찬가지로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6, 17세 청소년과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6, 17세 청소년은 지난 5일부터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신청한 49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예약 대상자의 55.1%입니다. 접종을 예약한 청소년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3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임신부 접종 예약자는 모두 2,500여 명으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각각 3주,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이와 함께 12세에서 15세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오늘 저녁 8시 시작됩니다. 네, 일부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 옆에만 가도 두통이나 가려움, 가슴 통증 같은 부작용이 전염된다는 황당한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라며 쉐딩 현상이란 개념까지 끌어와서 그럴싸하게 포장했는데요. 과연 사실인지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백신 접종자 곁에 있었을 뿐인데 두통과 가려움, 가슴 통증을 느꼈다는 경험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접종을 통해 주입된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쉐딩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식약처 보고서까지 근거로 제시합니다. 일단 이 문서,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인 2018년에 작성됐습니다. 여기에 나온 쉐딩이란 용어도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든 유전자 치료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국내에서 승인된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우리 몸에서 증식하지 않는 죽은 유전체, 이른바 사백신입니다. 몸에 들어왔을 때 증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이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 물질들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가 쉐딩 현상을 공식 인정했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습니다. 미접종 산모가 백신을 맞은 사람과 접촉만 해도 유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화이자 내부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백신을 맞지 않은 여성이 백신을 맞은 여성에게 노출되었다면 유산을 하거나 모유를 통해 아기가 죽을 수 있고 합병증이 있는 아기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임상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험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한 자료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더라도 임상 참여자 또는 접촉한 사람이 유산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모니터링 지침일 뿐 유산의 위험성을 인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역에 따른 전형적인 가짜 뉴스인 겁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위드 코로나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판 여행 상품은 이미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찼고 유럽 상품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여행사는 코로나1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유럽 여행 상품 판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좋은 날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입니다. 네, 스페인 지금 여행 가능하시고요. 자가격리 없이 진행 가능하십니다. 유럽 여행 문의만 하루에 200건이 넘습니다. 유럽 한 나라를 선택해 10일 정도 집중적으로 여행하는 상품인데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2천여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백신 완료자는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입출국 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점 외에 예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모션 요금가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다 가능한 상태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정상적인 가격에서 20-3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사이판은 올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예약자가 8,000명을 넘어서며 사이판 여행 상품은 완판됐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 덕분에 사이판 재방문을 희망하는 여행객도 많고 대기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행객이 찾을 수 있도록 숙소 확보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말 저렇게 맑아서 물 밑이 다 보이는 거예요, 팀장님? 맞습니다. 예, 지금 안에 산호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이판과 인접한 괌을 찾는 여행객도 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이 괌 현지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100여 명이 몰리며 순식간에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괌이 사이판에 이어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 중 하나인데다 앱으로 접종 확인이 가능한 점 등 여행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괌 상품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괌 상품 판매 기준 시장 최고 판매치를 기록할 정도로 고객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해외 여행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시작됐고 내년에는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개훈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한 달 반 사이 0.5%포인트나 올라서 5%대에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조익이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이른바 영끌, B2 등 대출자들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한 달 반 사이 0.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곧 적용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8월 말과 비교해보면 최고 0.48%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형금리는 5% 가까이까지 올랐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고 0.26%포인트 올라 3.18에서 4.43%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금리가 급등한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압박을 하면서 은행이 스스로 우대금리를 깎거나 가상금리를 올려잡은 영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0.25%포인트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11월에는 우리가 또 보보겠지만 특별한 우리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의 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 9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0.5%포인트 인상될 경우는 5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0.25%포인트 인상하면 15만 원이 늘고 0.5%포인트 올리면 30만 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과 아파트 구매 등을 위해 대출했거나 앞으로 대출이 필요한 이들의 우려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기업 민간 정보를 고려하는 동시에 한미 간의 협력 관계 등을 바탕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특히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에 대해서 그동안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며 가입에 따른 피해와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유가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나 구체적 인하 방안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 선에 머무르는 등 고유가가 계속되는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 국내 휘발유값까지 1,700원 선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수천만 원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부업 광고 영상.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이 넘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실제 광고에서 소개한 코인 파생 상품 거래소의 투자자들은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 광고 영상입니다. 명품 시계와 고가의 자동차를 자랑하는 한 남성. 원래 게임하시면서 매매하시나 봐요. 아니어서 지금 모토로 돌려놔가지고. 코인 파생 상품 거래소에 가입한 뒤 자신이 개발한 자동 거래를 신청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수익을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제가 2천만 원 정도요. 한 달 만에 8천만 원 버는 법 등의 제목으로 올라온 광고 조회수는 무려 1,000만 회가 넘었고 거래소 가입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가입자들은 과연 광고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벌었을까? YTN 취재진이 만난 투자자 대부분은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고액을 입금하면은 꼭 오류가 생겼다고 하면서 정지를 시켜놓고 있던 보유금까지 다 영원을 만들어버리고. 문제의 거래소가 내건 파생 상품은 1분 단위로 가상화폐 가격 등락에 베팅해 맞추면 2배를 주는 구조. 사실상 1분마다 베팅하는 도박판과 다름없다 보니 자금이 순식간에 동날 수밖에 없습니다. 승부를 걸었던 그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다 보여주고 나서 반대 포지션으로 갔다가 바꿔버리고서 문익을 남기면은 알아보겠다는 답변 같은 것도 없고. 심지어 업체 측이 멋대로 거래 기록을 삭제해 일부 투자자들의 수익금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보는 그 사이트에서는 영원히 되는 상태고. 선생님은 그 2억 천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이 수상한 거래소는 그 흔한 대표번호 하나 없었고 예치금 입금 계좌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보안 기업과 쇼핑몰 등 업체가 내건 유명 기업들과의 제휴도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저희 같은 막 회사들 이름을 그냥 막 넣어서 제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고 저희랑 전혀 무관한 업체예요. YTN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앞서 올렸던 유튜브 광고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 광고를 통해 거래소에 가입한 투자자 60여 명은 광고 업체와 거래소 측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도 백신과 마찬가지로 저개발국은 보급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 원가에 비해서 수백 배 부풀려진 높은 판매 가격 때문에 저개발국은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가 미 식품의약국에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몰누피라비르 한 세트는 200mg 캡슐 4정을 하루에 2번 5일 동안 모두 40개 복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미국은 한 세트에 $700, 우리 돈 82만 원에 170만 세트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체 구매액은 $12억, 우리 돈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CNN은 전문가들의 원가 분석을 인용해 몰누피라비르 한 세트의 비용은 $18, 우리 돈 약 2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약회사가 신약에 많은 이익을 붙이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미국 정부가 먹는 약 개발에 자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같이 높은 가격은 놀라운 일이라고 CNN은 꼬집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인도주의 의료단체와 전문가들은 머크가 특허와 가격,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수단은 전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취급돼야 하지만 백신 공급 과정에서 봤듯이 부유한 국가들의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치료제의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유한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치료제 주문에 나서
백신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쟁탈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호주 등 10개 국가가 머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NN은 상대적으로 백신 도입이 늦었던 아시아 국가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먹는 치료제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공급망 병목 현상이 미국 경제를 짓누르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7일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예상한 12월 물가 상승률 평균치는 5.25%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8일에서 12일 재계,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 67명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겁니다. 10월과 11월에도 비슷한 수치가 찍힐 것으로 가정한다면 지난 1991년 초 이후 최장기간 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셈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년 전 대지진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서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4구 원전을 방문해서 오염수 저장 탱크를 보고 미룰 수 없다는 것을 통감했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16일부터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지진 피해 지역 방문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의 피해 극복을 격려하고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채택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수도 산살바도르의 수천 명이 집결해서 비트코인 통용과 대법관 무더기 해임 등 최근 부켈레 대통령이 내린 정책에 항의했습니다. 시위대는 부켈레 대통령이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독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했는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사춘기를 겪는데요. 이 시기에는 공격성을 보이면서 주로 혼자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성을 기르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사춘기 반려견의 문제 행동과 교정하는 훈련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